이번 사연은 기세 등등해서 며느리 괴롭히던 시부모님 기를 팍 죽여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아직 없고 결혼한 지 2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요. 아이는 올해 말쯤에 가지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에서 호출하길래 다녀왔어요. 시댁에 가서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인가 보더라고요. 저보고 사과를 하랍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제가 더 화를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냈는데 차차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되고 시부모님을 멀리하게 되더군요. 시댁과 잘 지내보려 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니 제 의도와는 다르게 시댁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담 쌓고 지내고 싶지만 감정 교류는 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 도리만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제가 불만스럽다고 하면 남편과는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부모님이 잘못했더라도 먼저 사과하는 여자 만나 재혼하라면 될 것 같네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약간 무뚝뚝한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근사근하고 사교성도 나쁘지 않지만 부모님과 저는 서로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결혼 후에 저는 친정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무슨 일 있을 때만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전화하면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엄마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부 전화 좀 자주 드리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좋게 넘기려고 시어머니에게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으면 화가 난 사람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전화를 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께도 전화 드려라. 이 말씀이 통화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뭐 딱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근사근하게 대화를 시도해도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퉁명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니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 점점 싫어졌어요. 그래도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전화를 드렸지만 계속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는 시어머니와 통화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 녹음된 것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어요. 다 듣고 나더니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잘못한 거 없냐고 하더군요. 처음 통화할 때 녹음된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주면서 그런 거 없다고 했죠. 남편은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암튼 나는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를 봐서라도 이틀에 한 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이런 통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나면 나는 시어머니랑 싸운 것 같고 시어머니에게 혼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서로 감정만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해주었으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끔 전화를 드렸어요. 친정부모님과 통화하는 횟수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저희 큰아버지 제사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그날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함께 큰 집으로 가서 제사 음식 조금 하고 제사 끝나고 집에 왔어요. 큰 집은 제사를 저녁 8시쯤 지내요. 예전에는 늦게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늦게 지내면 다음날 다들 힘들다고 시간을 앞당겨서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버지 제사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려요. 저희 큰아버지는 장남으로 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빠 결혼한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큰아빠한테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아버지 제사에 항상 갔거든요. 결혼했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은인이면 저한테도 은인이니까요. 남편에게 사정을 다 말했고 저 혼자 다녀와도 되는 것인데 남편이 자기도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간 거였거든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성질을 내셨습니다. 무슨 출가회인인 딸을 큰아버지 제사에까지 오라고 하냐면서 저희 부모님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딜 제사에 사위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다 말씀드렸죠. 내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겠다고 한 것이고 큰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의 관계는 이렇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역정을 내셨습니다. 너희 집에 잘해준 큰아빠라고 해서 사위를 불러다 음식을 시키니? 이렇게 따지시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음식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는 제 말이 안 들리는 사람 같았어요. 올해 초에 제가 병원에 며칠간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질환 때문에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하자고 하길래 며칠 입원했던 것이었죠. 병원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퇴원하기 전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시어머니께 제가 전화드려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오랜만에 했다고 뭐라 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좋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잘 됐다, 걱정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저녁 먹고 잘 시간에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부모님은 20만 원 보내주셨어요. 응급실 갔으면 병원비 많이 나왔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실비보험 들어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비 안 든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모른 채를 하시고는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성질을 내시니 저도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거의 안 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라도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는 말은 한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혀 걱정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전화를 안 드리니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너희 엄마가 섭섭해한다. 부모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시아버지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지만 남편은 그냥 엄마한테 전화드리면 다 같이 편안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걱정도 안 하셨던 분인데 나도 감정이 상해서 전화하기 싫다 했더니 남편은 우리 다 같이 편안하려면 제가 전화를 드리면 된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고 이혼 얘기까지 하며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결국 시부모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런 강요를 하면 나랑 살고 싶겠냐고 했더니 남편도 생각을 고쳐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가 언제까지 전화를 안 하나 두고 보려다가 전화하는 거다. 이러시면서 마음 넓은 척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무슨 논리인지. 본론은 어버이날에 아버님이 참치회를 드시고 싶어하니 비싼 참치횟집을 예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버이날에는 용돈이 적어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알아서 돈봉투 두툼하게 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버이날이 평일이라서 그 전 주말에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말했고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지만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버이날에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말했고 나는 우리 부모님 챙길 테니 시부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챙기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언니네 가족과 함께 친정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봤자 화내실 것 뻔해서 안 받았는데 그날 부재중 전화가 21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자기 굳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돼서 어버이날도 안 챙기고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주변에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변명할 여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대요. 시아버지는 얼른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않고 뭐하고 있어?
언성을 높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죄를 드리죠. 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 똑바로 쏘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당황하셨는지 말을 더듬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끊고 어머님 아버님은 맏며느리가 희생하길 바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돈 주고 사온 며느리예요? 아니면 저희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저는 시댁에 바라는 거 없는데요. 이랬어요. 남편이 제 팔을 툭툭 치길래 저는 남편 손을 힘껏 쳐버렸습니다. 자식돌이는 각자 하자고 했잖아. 말씀 안 드렸어? 이렇게 말하고 시부모님에게 저는 이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며느리 걱정은 전혀 안 하시는 시부모님한테 전화 강요 받는 것도 너무 지쳤고 며느리 도리를 강요받는 것도 지쳤어요. 우리가 이혼하기를 바라시면 이혼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너네 이혼하길 바라니?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이러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우리가 잘 살길 바라는 분이 며느리를 전화 안 한다고 괴롭히셨어요?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바라는 것만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따지듯이 말했더니 시부모님 두 분 다 말씀이 없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만 가보겠다고 먼 훗날에 내 마음이 풀리면 다시 올 테니 그리 알고 저를 너무 기다리지 마시라고 말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른에게 제가 버릇없게 군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저도 남편과 이혼까지 할 마음은 없거든요. 착한 며느리 컨셉으로 시부모님의 강요를 들어주면서 살 마음은 더더욱 없고요. 시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고 다니실 게 뻔하지만 그냥 나쁜 며느리 되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잘해도 어차피 제 험담을 하고 다니실 분들이니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니님이 시부모님에게 잘하면 시부모님은 스니님을 더 나쁘게 말하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좋다 나쁘다를 기준 삼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만하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로 평가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만만한 사람에게는 더 함부로 하겠죠? 스니님이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